보수와 진보가 다르다고요? 지역 갈등이 문제라고요? 스투핏! 여러분, 이거는 뻥인 거 아시죠? 문제는 강남입니다. 시사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불출마 선언이 소장파들이 정치 못 해먹겠다, 이런 정치는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사표를 집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올해 들어서는 이제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이 선거 불출마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저 중에서요, 왼쪽 두 번째 앉으신 박주민 의원과 같은 경로를 밟은 분들이 다음 민주당 공천에 많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입니까? 민변 변호사들, 사법농단 때 그 폭로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계시죠. 근데 이런 추세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변호사를 보유한 집단이 삼성 그룹 법무실도 아니고 김앤장도 아니고 제가 가끔씩 가는 강남의 그 사랑만을 주는 교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법조인을 보유한 집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이 있습니다. 아, 거기가 있나요? 거기는 뭐 한 번에 7명을 해가지고 저 영입 기사를 누구누구 등이라고 쓰는 거 처음이었잖아요. 세상에.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법조인당은 괜히 만들어진 게 그 다음 아닙니다. 판검사 출신도 그냥 등이 됩니까? 네, 등입니다. 기타 등, 판검사 등. 통등하네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구설 또는 악재가 터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조국 백서를 만드는 데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들어간 게 있었고요. 그 전에 임미리 교수가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썼던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형사 고소를 감행을 하면서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의 소리는 조국 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국 장관과 좀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조국 장관이 예전에 비해서 주목도 내지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이 굳이 여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왜냐? 조국이란 두 글자는 본선에서는 마이너스지만은 경선에서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총선 출마자들은 멀리 내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이 어려운 고비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을 도모하자는 건데 이 경향신문 칼럼 제 민주당만 빼고 이거는 민주당이 이를 키웠죠. 사실 저도 그 칼럼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그냥 보고 넘어갔어요. 기억도 못했어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게 확 커지면서 임미리 교수가 이렇게 유명인은 아닌데 갑자기 검색어 1위에 오르고 막 뉴스에 사방승하고 인터뷰 섭외가 요청하면서 민주당만 빼고가 이제 해시태그 운동 가지고 막 야당 지지자 사이에서는 조국수의 복원가는 하나의 구호가 됐어요. 민주당만 빼고가. 네, 이게 참 무슨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세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이슈를 건드렸습니다. 네, 이제 머릿속에 민주당만 빼고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야당 심판론이 퇴장됐고 여당 심판론, 민주당을 빼고가 마저 틀려. 이것만 남은 겁니다. 민주당을 빼고를 하나의 프레임, 하나의 아젠다 완전히 설정을 시켜준 게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사실 이건 첫 번째 실수와 같이 묶일 수 있는 건데 사과하는 모습이 너무 미숙했어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주식회사 더불어였다면은 저 회사에서 홍보라인 요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회사였으면 다 잘렸어요. 그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아. 집주인님께서 기업을 저희가 그 남양유업 사태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대리점 갑질했을 때요. 물론 남양유업은 잘못한 일이었긴 했지만 그때의 대응이 그 상황에 걸맞게 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기자들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거기에 대표부터 임원까지 다 나와서 90도 머리를 숙였어요. 일본 드라마에서 좀 보던 모습이었지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법무팀과 홍보팀이 가서 그걸 다퉜대요. 법무팀에서는 이거를 인정하면은 법정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진다. 절대로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말고 사과도 하지 말라라는 게 법무팀 쪽의 의견이었다면은 홍보팀에서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법정에 서 있다. 하나는 법으로 싸우는 법정, 또 하나는 여론 법정이다. 우리가 진짜 물리적인 법정에서 이기더라도 여론 법정에서 지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고서는 그걸 단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일이 어느 조직이든 간에 법무팀과 홍보팀이 다 있는데 바깥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홍보팀이 이겨야 되는데 법무팀이 이겨요. 법무팀들이 회사 실세들이야. 훨씬 스펙도 좋아. 홍보는 회사에 보면은 입증의 지원부서고 다
당연히 홍보팀이 이겨야 되는데 법무가 이기더라고요. 방금 집주님께서 남양유업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에 대한항공하고 비슷했어요. 그때 대한항공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일단은 회항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에 앞서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인신공격,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근데 달을 가르치면 달에 대해 뭐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박찬진 사무장이나 요번에 뭐 임미리 박사나 이분들이 뭐 진선진미한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창진도 그렇고 임미리도 그렇고 대한항공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약자예요. 대중은 거대한 강자가 약자를 상대로 공격하면은 대부분 약자의 편에 들게 됐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상대로 돌파매질을 했어. 그 골리앗이 얼마나 정말 찌질해 보입니까? 등치를 이만해가지고 돌을 던져. 그런 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다윗이 돌파매질을 해야지 골리앗이 이만한 게 돌 던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찌질해 보입니까? 그 구도를 이해를 했는지 임민희 교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인영 원내대표의 사과까지는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창 당대표가 굉장히 좀 카리스마를 갖고 당을 장악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당이 보니까 당대표 리더십이 안 통하는 당이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이해찬 대표께서 그런 말을 가지고 거짓말 하실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실 각하는 몰라도 대표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어찌된 게 지난 총선에서는 김무성 저쪽 당 대표가 옥새 들고 이번에 또 도망쳤잖아요. 직인이 직인의 대표가 모르는데 뚜껑이 있어요. 이게 조국 사태를 지금 재현한 건가요? 아니 회사 같으면 이거 큰일 나요. 회사에서 대표 대신에 팀장이 직인 찍었다?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한테 돌을 던져도 그냥 깨끗한 돌을 던져야지. 돌에 침을 뱉어. 그리고 던져. 아주 치사해. 돌에 침 뱉어. 그리고 던져. 임미리 교수 다음에 거의 연타로 터졌어요. 금태 이거는 게다가 무슨 우발적인 실수라든지 당직자와 대표가 손발이 맞지 않는 거라고 보기에는 고의성이 좀 더 보입니다. 이거는 직인 찍힌 건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해명은 김남국 변호사가 김태섭 의원 지역구를 원했다. 예요. 보통 어떤 인물이 영입하기 앞서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묻습니다. 당신 지역구 나오고 싶냐? 비례대표 나오고 싶냐? 지역구의 경우에는 어디 나오고 싶냐를 미리 다 물어요. 사전에 다 교통정리와 의사타진을 한 다음에 영입을 하지 그냥 막무가내로 영입하지 않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나 JYP 같은 데서 YG는 빼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입하냐면 연습생에게 묻습니다. 너 연기하고 싶니? 너 가수하고 싶니? 뭐 이렇게 묻지 그냥 데려온 다음에 너 가수 이런 식으로 묻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추미애 장관께서 정답을 주셨네요. 나중에 알아도 된다. 추미애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고 싶어 하는지는 나중에 알아도 된다. 영입한 다음에. 그래서 언론사 입장에서는 물론 뭐 수도권이니까는 여론조사 한 2번 정도 돌릴 곳이었는데 이제 저기는 각 언론사마다 여론조사 엄청 돌리게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분들이 어떤 기류를 보이냐면은 김남국 변호사가 꼭 공천 받아야 된다. 말씀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조국 사수를 외치고 계세요. 사실 이번 총선이 조국 사수 총선이 되기를 원하는 거는 야당이에요. 제가 금태섭 의원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거국적 차원에서 금태섭이 공천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참 이런 경우 처음이야. 여야가 거국이치하기는 특정 후보의 공천을 못 받기를. 아이고 참 큰일입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당 지지자들이 몰래 밤중에 길가에 조국 사수 플래카드 걸지 않을까? 오히려 야당 지지자들 몰래 이번 총선은 조국 사수 총선이다 이렇게 하려고. 뭐 되게 안드로메다스럽네요. 그렇죠. 지금 논리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당도 조국 사수, 야당도 조국 사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닌 밤중에 조국 사수 프레임이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미래통합당 제가 공천에 정권에 주고 있다면은 저는 조국 사수를 잘 외칠 것 같은 사람을 공천하겠습니다. 야당 후보로. 야당 후보로. 조국 사수 잘 외칠 것 같은 사람으로. 여당도 조국 사수, 야당도 조국 사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거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과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한 다음에 사과하지 마시고 그럼 벌써 판 엎질러졌습니다. 일단은 사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지를 생각하세요.
그게 사과의 정석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한 다음에 사과하면은 때는 늦었습니다. 속담대로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가 아니라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저희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줍니다.